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들모에서는 전배님이라고도 불리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오늘 전배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전배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오늘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번 시참에서 잠깐 나왔었던 제가 네.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다 도망 나온 일이 있는데 맞죠? 저 대신에 제가 나오면서 소개를 시켜주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트클럽이 배경이 될까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전설의 배송맨 전배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친구를 제가 언제나처럼 이제 돌비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 돌비라는 친구를 처음 만난 게 제가 이 나이트를 가기 한참 전에 제가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일을 한 지 한 3년 정도 된 시점에 같이 일을 하던 형님 한 분이 그만두게 되었고 저희 가게 이제 막내 동생의 소개로 그 친구가 들어오게 됐어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고 키는 한 180 정도의 친구였었는데 네. 보통 저희는 낮에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손님이 올 때까지 청소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바텐에 가서 술과 잔을 챙겨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친구는 들어온 첫날부터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그때는 추라이라 그랬어요. 쟁반에다가 술하고 이제 잔하고 안주라던가 이런 거를 넣고 들고 손님이 계신 룸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중간에 멈칫거리지 않나 아니면은 마치 누군가 있는데 피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어허이 이런 추임새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 형들이 쟤 뭐냐 쟤 시그니처냐 아니면은 살짝 아픈 애냐 야 첫날부터 좀 부담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전혀 위화감이 들지가 않았어요. 네. 마치 뭔가를 보고 있는지 뭔가를 알고서 피하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 친구가 일을 하고 일한 지 이제 며칠 안 되는 시점에서 그 친구랑 독대로 일 끝나고 술을 마시게 됐었는데 그 친구가 문득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전배야 너 혹시 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너도 보는 거 같은데 보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마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야동 얘기하냐? 뭔 얘기를 하냐? 뭘 봐? 저도 이제 대충 의심은 갔지만 애써 그때 당시에 저도 좀 그런 시선을 피하고 싶었는지 살짝 감추게 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되는 물음에 이제 결국은 나는 정확히 보지는 못한다. 그냥 좀 잘 느끼는 거고 예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내가 몸에 부적을 지니고 있는 게 있어서 보이진 않는다 다만 느낄 뿐이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물어보자. 너는 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돌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안이 있어서 보인다고. 근데 네가 내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너도 다를 게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네가 영안이 열려있고 그런 기가 있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던 저는 같은 사연이 비슷한 사연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랑은 굉장히 친해졌어요. 빨리.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가 앞서 시참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가게를 그만두게 되고 굿을 진행하게 된 이후에 수개월이 있다 한 나이트클럽에 입사를 하게 됐고 예. 그곳에서 한 2달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 역시 그 가게를 그만두면서 그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네. 이제 간단한 소개는 이렇게 하고 이제 돌비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돌비는 전배라는 친구의 소개로 나이트클럽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입사를 하기 전에 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돌비야 여기 목 진짜 좋은 가겠다. 최소 못해도 일주일에 120에서 150 정도 땡기니까 네가 여기서 잘 지내고 그러면
진짜 금방 목돈 챙겨서 나올 거야. 한번 열심히 해봐. 그 얘기를 들은 돌비는 그러면 한 달에 대충 한 많이 벌면 한 600 정도 되겠고 이거 괜찮은 가격인가 보네? 그러고 이제 의심 1도 안 하고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많이 해봤었지만 나이트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쿠사리 아닌 쿠사리도 먹으면서 일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안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곳곳에 막 뭔가들이 보이는 것도 보면서 그래 뭐 나이트도 크게 다를 것 없네. 여기도 연가가 있고 저기도 연가가 있고 그래 뭐 업소나 나이트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제가 앞서 시참에 그 나이트에 대한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나이트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지역이나 명칭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라던가 밥집, 술집 이런 상가가 있고요. 1층에서 이어지는 2층으로 가는 큰 계단이 있고 2층에서 입장을 하면 테이블과 부스 그리고 스테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한 층을 올라가게 되면 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층을 올라가게 되면 평일에는 잘 쓰진 않지만 금요일, 토요일 혹은 바쁜 목요일에는 쓰는 이전에 영업을 하다 망한 노래클럽이 있어요. 네. 이 노래클럽을 바쁘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세팅을 해서 손님을 받고 손님 부킹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거기 일을 하는 룸 보조라고 했었어요. 저희 네. 보직을. 근데 이 룸 보조들 같은 경우에는 사수랑 부사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2인 1조로 각 라인에 배치돼서 일을 하게 돼요. 오. 예. 근데 저는 이제 2달 동안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 4층에 올라가는 일이 2달 만에 처음 있었었는데 저는 그날부로 퇴사를 한 거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시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4층을 올라가게 돼요. 원체부터 영안이 있던 친구다 보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층을 올라가는 순간 바로 느꼈대요. 뭔가 제가 느꼈던 느낌과 비슷하게 뒷덜미에서 저릿저릿하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었대요. 돌비는 보통 연가라면은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내뿜지도 않고 예. 내가 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소름을 느낄 정도면 보통 연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상은 보이지는 않는 상태다 보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일단은 방 세팅을 하고 있었고 내려가려는 찰나에 문득 그 연가를 보았대요. 여자 연가였었고 단발머리에 평상복을 입고 있는 내가 놓치지 않았으면 일반인 같은 그런 연가였대요. 다만 그 연가가 풍기는 기운이 일반적인 연가가 풍기는 기운과는 아예 다른 일반적인 연가가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다면 그 연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을 정도로 진짜 차디찬 그런 기운을 느꼈었대요. 오. 돌비는 그 연가를 보면서 와 진짜 여기도 그래 보통이 아닌 애는 한 명씩 있지. 내가 볼 때는 저 연가만 잘 피해서 이렇게 일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왔고 저녁이 되어서 3층부터 슬슬 룸이 차기 시작하고 룸 보조 중에 룸장이라고 해서 그 룸 보조 중에 조장 같은 느낌이죠. 이 형님께서 야 이제 룸 다 찼다. 야 4층 줘. 올라가서 준비해. 손님 받을 준비해. 라는 얘기를 듣고 돌비와 사수 형님 두 분이서 4층을 올라갔습니다. 4층을 올라가서 이미 세팅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올라오시는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손님이 올 때마다 방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 연가가 움직임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래요. 예? 그 전까지라면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 아니면 호공을 응시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면 갑자기 온갖 짜증 그리고 온갖 승질을 내면서 돌아다니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돌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운을 채 느낄 새도 없이 워낙 바빠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트 클럽이라는 게 원체 손님이 들어올 때 보면은 순식간에 훅 들어갔다 훅 빠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첫 손님을 룸에 안내하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 짧은 순간에 방이 다 차 있더래요. 나머지 방이. 일단은 빨리빨리 술 갖다 주고 안주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금 숨이 트일 정도 시간이 되니까
돌아가면서 담배 한 대씩 태우자, 우리 숨 좀 쉬자, 그러면서 잠깐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잠깐 시간이 있었고, 돌비는 이때부터 그 영가를 주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가가 하는 짓이 정말 웃긴 게, 이 손님 저 손님을 붙어서 옷을 잡아 당기고 머리에 올라타서 머리를 뜯는 행동을 하는가 하니, 네. 저희가 잔을 미리 쌓아놔요. 왜냐하면 부킹이 되다 보면은 잔들이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빈 잔들을 쌓아놓는데, 그 잔들을 자꾸 발로 차거나 손으로 쳐서 이 잔을 깨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던가, 손님께서 고생했다고 팁을 주려고 하는데 마치 그 팁을 못 받게 하겠다는 행동을 하는데, 본인이 지갑을 양손으로 져서 돈을 못 빼게끔 하게 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손님이 돈을 주려다가 그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버리더래요. 근데 이런 게 자꾸 겹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돌비는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깽판을 치려면 깽판을 제대로 치던가, 이거는 누가 봐도 무슨 웨이터 엿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이 났더래요.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진짜 한 장도 못 벌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한 장이라는 거는 전문 용어 아닌 전문 용어로 10만 원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일을 하면 하루에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벌어야지 그 룸 보조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주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금액이에요. 오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장도 못 벌겠다는 거는 진짜 헛다른 생각밖에 안 드는 거다 보니까 돌비는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실제로도 그만큼 팁이 안 벌렸었고, 그 사수 형님도 오늘 왜 이러냐, 안 그래도 여기 오면 돈 벌기 힘든데 오늘은 특히나 그런다. 돌비는 그날 느꼈대요. 저 영가가 자기를 느끼는 사람이거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저러는 게 아닐까. 그럼 앞으로 내가 4층에 올라온 걸 최대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피해보면 될 것 같다. 그것만 하면은 내가 여기 일을 하는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짜증 나는 주말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었었는데,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룸 보조들이 2명씩 나와요. 왜냐면 스테이지를 찾으시는 손님들은 몇 팀 있긴 한데, 룸으로 올라가시는 손님은 진짜 하루에 많아봐야 한 5팀? 3-4팀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은 뭐 출근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와봐야 솔직히 돈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당직 개념으로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날은 돌비, 그리고 어제 같이 일을 했었던 그 사수 형과 같이 일요일날 출근을 하게 돼요. 네. 평소처럼 나와서 룸 5개 정도 세팅을 해놓고, 오늘은 안 오겠거니, 룸에 손님이 안 오겠거니 하고 편안하게 방 하나에 진을 치고서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핸드폰 게임도 하면서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고 한 팀, 2팀 정도 오고 한 12시쯤 됐을까? 룸에 있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3층에 있는 유리창으로 봤더니 스테이지에만 손님들이 조금 있고 부스라던가 룸에는 일절 손님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수 형님도 오늘은 일단은 손님 끄신 것 같고, 형은 이제 좀 잘나니까 3시쯤 깨워. 그리고 너 담배 필 것 같으면 저기 제빙기 있는 데 가서 피고 일단은 여기 불빛 안 새어 나가게끔 하고 쉬어라 하고 잠을 잤답니다. 돌비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 보면서 요즘 게임 나온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제 4층에 올라갔을 때 느꼈던 그 뒷덜미가 저릿저릿한 느낌이 갑자기 나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여기 3층인데 제가 여길 내려온다고? 아니면 다른 영화인가? 하면서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빼꼼 봤는데 무언가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일단 저거 느낌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나가서 보자 하고 바로 뒤쫓아서 나갔는데, 어제 그 4층에서 봤던 영가가 계단을 내려가더니 스테이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뭐야 쟤? 저기 가서 뭐 춤이라도 추려고 그러나? 왜 스테이지 쪽으로 간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테이지로 가더니 거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마치 자기도 일행인 듯이 신나게 춤을 추더래요. 그래서 돌비는 저거 보면서 미쳤네 저거. 아주 하다 웨이터 회방울 놓지 않나, 내려와서 춤을 추지 않나, 아주 그냥 라이트에서 누릴 건 다 누리는구나, 얼척이 없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가가 신나게 춤을 추더니 갑자기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애한테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이랬대요. 뭐 하는 거야 저거? 왜 들어가 저길? 그 영가가 들어간 여자는 춤을 추고 있다가 그 영가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춤을 추던 걸 멈추더니 본인 테이블로 가더래요. 가더니 보통
가방이나 소지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 손님 같은 경우에는 담당 웨이터들이 맡겨줘요. 왜냐하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근데 보통 나이트로 오게 되면 뭐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핸드백이라도 있을 텐데 자기 자리에 가는가 싶더니 자기 자리를 가로질러서 그냥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안 좋은데? 저 분명히 영가 데리고 나가는데 저 뭐 사든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돌비가 지금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일을 하는 도중이잖아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뭐 어쩔 수 없지, 일은 일이고 저 여자도 저 여자 사정이 있는 걸 테고 모르겠다 저기까지는 이러고 그냥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고 이제 한 3시쯤 됐나 손님들도 거의 다 빠져나갔고 같이 일하던 사수 형도 돌비가 깨웠대요. 형님 3시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일어나갖고 오늘 쓴방 있지? 쓴방 정리하고 옷 갈아입자. 이제 4시 되면은 바로 집 가자 소리 나올 거야. 바로 우리는 뛰쳐나가면 돼. 그래서 돌비는 그 사수 형님과 같이 썼던 방 이제 정리를 해놓고 깔끔하게 테이블까지 올리고 옷을 갈아입고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4시가 되자마자 나이트가 보통 끝날 때가 되면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나왔던 음악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게 나오면서 불이 빡 켜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돌비와 사수 형님은 야 나가자 끝났어 이러면서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사수 형님이 딱 나오자마자 돌비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야 오늘 일요일인데 4시밖에 안 되는데 인계동 가서 술이나 한잔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돌비는 인계동이 물론 이제 핫한 곳이라고는 익히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인계동이 좋아요 형님 이러고 그냥 숨도 안 쉬고 이제 수락을 했대요. 택시를 타고 인계동을 가서 근처 호프집을 가갖고 야 여기가 인계동이라는 데야. 여기 여자들도 엄청 이쁘고 완전 핫한 데야. 엄청 인계동 예찬을 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여기 좀 동네가 그래도 엄청 활기차고 좋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술을 먹고 있는 찰나에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치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막 이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나 그 사수 형님이나 하던 얘기를 멈추고 바깥을 봤는데 싸움이 일어난 건 같지 않은데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맨발 차림에 옷은 어디서 굴렀는지 아니면 싸웠는지 군데군데 뜯겨진 자국이 보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근데 그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돌비는 바로 느꼈대요. 아까 홀려서 가네 걔다. 근데 이 얘기를 사수 형님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술자리를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하려고 연기를 했답니다. 형님 전화가 왔는데 급히 가봐야 될 것 같다. 뭐 온지 얼마나 됐다 그러냐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뭐 다음에 한 잔 더 하자. 그리고 그 술자리를 파하고 사수 형님은 집에 갔고 돌비는 이 여자를 미행을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술이 많이 취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걷기는 하겠지만 물론 이제 뭐 많이 취하면 더 심한 짓도 하긴 합니다.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걷는 거는 일자로 잘 걷고 있더래요. 다만 맨발이었고 옷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머리도 굉장히 헝클어져 있었고 그래서 돌비는 이 여자를 미행을 하는데 굳이 멀리서 갈 필요가 없겠더래요. 어차피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고 자기는 봤으니까.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돌비는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됐고 어느 정도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여자가 멈추고 뒤를 돌아보더래요. 눈이 뒤집혀 있었답니다.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고 돌비를 보자마자 데려가줘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돌비는 순간 이제 식은땀이 나더랍니다. 어딜 데려가줘요? 이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데려다줘. 데려다줘. 네. 그러더니 갑자기 돌비를 향해서 달려들더랍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돌비라는 친구가 학창시절 때부터 유도를 좀 오래 배웠었어요. 본인 말로 뭐 유도 3단이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대로 오른손을 낚아채서 업어치기를 했답니다.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를 그렇게 업어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업어치기를 해서 여자는 이제 땅바닥에 패대기 쳐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게 땅바닥에 매침을 당하자마자 그 여자애가 빙의 상태에서 풀리더래요.
그리고 불과 몇 초 전에 자기가 업어치기를 당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듯이 저기요 나와봐요 하면서 일어나서 옷을 털더래요. 그러고 하는 말이 저기요 아저씨 부딪혔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짜증을 내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앞선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비는 어찌됐든 지금은 이 영가가 빠진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술 많이 먹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흐지부지 흩어지게 됐대요. 그때부터 돌비는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거 꼬라지가 주말에는 웨이터 괴롭히고 스테이지 내려가서 빙이 돼갖고 나가갖고 뭔 짓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이런 생각하고 일단은 뭐 영가도 사라졌고 그 여자도 잘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돌비도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됐고 예. 이번에는 한 9시쯤 돼가지고 또 그 영가가 4층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스테이지로 내려갔고 돌비는 이제 와 저거는 요일도 없고 뭣도 없구나 그냥 여기는 완전 지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트에서는 이런 관례라는 게 있어요. 월, 화, 수, 요 세 요일 같은 경우에는 룸 보조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차비받고 갈 사람을 정합니다. 이 차비받고 갈 사람이 무엇이냐면 낮에 나와서 정리도 하고 세팅도 다 해줬으니까 오늘 손님이 없을 것 같으니 차비 2만 원을 받고 퇴근을 해라. 이런 관례가 있어요. 룸장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야 오늘 손님 없을 것 같은데 차비 받을 사람. 돌비가 상황을 봤었잖아요. 이제 그 영가가 내려가는 것도 봤었고 그냥 손이 번개가 되도록 번쩍 들었대요. 제가 할게요. 돌비가 오늘 차비 받고 갈 거야? 그래 그럼 옷 갈아입고 와. 돌비는 잽싸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차비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보니까 그 영가가 또 신나게 춤을 추다가 한 여자한테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여자는 어제 봤던 것처럼 또 그대로 그냥 가게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오케이 오늘은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낱낱이 파헤쳐 본다. 이러고 이제 돌비는 그 여자를 미행을 합니다. 나이트 앞에서부터 가는 곳까지. 근데 그 나이트에서 인계동까지는 걸어서 가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걸어서 가기엔 가까운 거리가 아니네요. 네. 거기를 마치 길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걸어서 가더랍니다. 근데 돌비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네가 어디를 가는지는 그래 뭐 예를 들어 뭐 인계동 간다 치자 그러면은 뭐 택시를 탈 수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걸어가냐. 아이고 다리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참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 인계동 어제 그 상황이 있었던 그 주변까지 가더래요. 근데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이 영가가 갑자기 그 전까지 걷는 거는 천천히 그냥 터벅터벅 세워라 내워라 걸었었다면 갑자기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생긴 것 마냥 쫙쫙쫙쫙 걸어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돌비가 야, 쟤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전방에 남자들이 한 3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한테 가더래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가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그 3명 중 한 남자 귓속에다 대고 귓속말을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남자애는 그 여자를 데리고 걸어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일단 저거를 봤을 때 이거 뭔가 사단이 나도 보통 사단이 날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저게 지금 영가가 빙의 된 상태고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도 엄연히 피해자는 그 여성분 한 분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 참으로 오지랖 넓은 돌비가 그 막 성사된 커플을 쫓아가게 돼요. 예. 아니나 다를까 술거리를 좀 걷는가 싶더니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때 느꼈대요. 영가 아주 그냥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네. 예. 이거 어찌됐든 상황을 막아야겠다. 모텔 골목 들어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돌비는 뛰어서 그 커플을 쫓아가게 됐고 예. 거의 다다랐을 때쯤 또 혼신이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똘순아 어디 가노 지금. 일단 그 똘순이라는 이름은 돌비가 생각해낸 가상 이름이었겠죠. 네. 근데 남자나 그 여자 역시 일단 여자의 이름이 들리니까 둘이 동시에 뒤를 쳐다보더래요. 돌비는 당연스러운 듯이 가서 야 너 지금 엄마랑 내 집 여기까지 찾으러 왔는데 저 뭐하는 짓이냐고. 엄마 저 골목 위에 있으니까 남자친구분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냥 가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쭈뼛쭈뼛 하더니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더랍니다. 예. 오케이 일단 상황을 막았고 이러면서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와 여자 영가 얼굴이
겹쳐진 듯 보이는데 이 영가의 눈은 위로 찢어질 만큼 찢어져 있더래요. 와. 마치 이 돌비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방해했으니까. 예. 그때쯤 되니까 돌비도 이제 긴장을 바짝 했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너 어제 나한테 업어치기 제대로 한번 당했지? 보다시피 나 유도 3단이야. 그리고 우리 집안도 대대로 무당 집안이라고. 너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한 나를 상대하고 있는 거고 너 나 손끝 하나라도 건들지?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불러와서 너 어떻게든 내가 안 좋게 만들 거라고. 그래도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넣었답니다. 그 귀신은 돌비를 보면서 엄청나게 씩씩 거리면서 노려보더니 예. 갑자기 휑 하고 사라져버리고 이 여자는 첫날에 여자가 했던 것처럼 마치 정신을 막 차린 것처럼 어머 여기 어디야? 이러더니 그냥 황급히 그냥 자리를 떠버리더래요. 네. 그때쯤 되니까 돌비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 영가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거리를 해왔는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건지 아니면 뭔지. 그러고 이 친구의 이모와 사촌 누나는 나이가 많은 사촌 누나였어요. 이 두 분은 무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하자니 나올 얘기는 뻔하잖아요. 이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트클럽에서 일은 하고 자빠져서 당장 때려쳐?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니까 이제 돌비가 돌려서 사촌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누나, 나 돌비인데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영가가 계속 여자의 빙의를 해서 밖으로 나가서 남자를 꼬실라고 한다. 잘못된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그 사촌 누나가 하는 말이 야 잘못된 건 너지. 그 나이 먹고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당장 그만둬 너 임마. 야 그리고 너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관여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걔도 걔 사정이 있는 거니까 내버려도. 돌비는 이제 며칠 동안 본 게 있었고 자기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갈 땐 가더라도 요거는 좀 어떻게든 좀 해결해주고 싶다는 오지랖 아니고 오지랖이 강하게 들었대요. 좀 이렇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은 이런 짓거리라도 못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촌 누나가 하는 말이 그래? 너 그럼 내일 거기 가봐. 걔 이제 네 눈에 안 띌걸? 꽁꽁 숨어서 네 아마 그만두거나 네가 자리 뜰 때까지 절대 안 보일 거야. 그리고 너 눈에 안 띄면 하던지 계속 하겠지. 너 뭐 거기 가서 네가 구슬을 할 거야? 네가 뭐가 된다고? 못해. 그때쯤 되니까 돌비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런다고 이모나 사촌 누나한테 구타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가게도 아니고 자기가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누나 그럼 만에 하나라도 내가 뭐라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촌 누나가 코웃음을 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럼 가서 춤이라도 한번 춰봐. 또 아냐 나올지. 그 얘기 듣고 돌비가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래요. 예. 얘기를 의역하면 자기 보고 보통 무업을 하시는 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연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신을 몸에 모시잖아요. 그런 거를 나보고 하라는 거가 참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돌비가 쉬는 날이었고요. 쉬는 날이라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핸드폰도 보고 오늘 뭐 하지?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나 더 잘까? 이러는데 그 4층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더랍니다.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씻고 준비하고 벌써 그 나이트로 가는 택시에 타고 있더래요, 본인이. 쉬는 날인데 불구하고 그 나이트클럽의 돌비는 손님으로 들어가요. 그때 당시 35,000원이었나 했던 것 같은데 그 돈을 네. 주고 테이블을 잡았어요. 근데 보통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분들이라 해서 일반 웨이터들을 제외하고 정장을 입고 계시는 관리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행히 돌비인 줄은 못 알아봤더랍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본인 가방이라던가 이런 걸 이렇게 올려놓고 계단을 통해서 이 친구는 몰래 4층으로 올라갔대요. 오. 4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날은 이제 4층을 쓰는 날이 아니니까 어두컴컴하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자마자 또 뒷덜미가 저릿저릿 하더래요. 근데 저릿저릿은 저릿저릿이고 일단은 나는 오늘 어찌됐든 뭔가를 하러 왔으니까 일단 불을 하나씩 켰대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하기 싫었지만은 핸드폰을 켜서 음악을 틀은 뒤에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가가 돌비 앞에 이제 모습을 나타나더랍니다.
돌비가 물어봤대요.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너 이거 인간들 세계에선 범죄고 나쁜 짓이다. 얼마나 네가 여기서 얼마나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할 때 된 것 같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자 영가가 엄청나게 성질을 내더래요. 여기는 내 집이고 내 땅이고 내가 살아갈 곳이고 나는 이 짓을 천년만년 계속할 거라고. 네. 몇 번이나 돌비가 사정을 하고 좋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참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 영가가 하는 말이 나 그럼 갈 테니까 가기 전에 밥이라도 먹게, 밥이라도 챙겨줘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근데 거기가 말씀드렸지만 나이트클럽이잖아요. 밥을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편의점 도시락이 생각이 났대요. 그 길로 냅다 편의점을 뛰어가서 그 외 좋은 브랜드의 해자스러운 도시락 있잖아요. 아, 편의점, 예. 네. 전자레인지까지 친히 돌리고 나서 그걸 들고 뛰어 올라갔대요. 도시락을 보더니 영가가 기분 나쁜 투로 대하더래요. 이게 어떻게 밥이냐고. 돌비는 야 내가 진짜 해줄게 이거밖에 없다. 여기서 밥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잘 타이르고 어르고 달래서 그 밥을 먹게끔 했대요. 그리고 그 밥을 먹고 난 후 마치 츤데레가 된 거 마냥 그래 나 먹었네. 그럼 나 이제 간다. 앞으로 볼 일 없을 거야 이러고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사왔던 편의점 그 해자스러운 도시락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 수분이 쫙 빨린 것 마냥 퍼석퍼석해져 있더래요. 일단은 그 영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돌비는 이제 서둘러서 그 도시락도 챙기고 불도 다 끄고 해서 내려오고 네. 그날로 이렇게 끝나서 일단락이 됐대요. 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돌비한테 야 돌비야 네가 춤을 춘다고 나 어디? 돌비가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 열받게 진짜. 그게 덜 받아 나오는 게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돌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네.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뭐 전세집도 구하고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돼서 이 친구는 약간 심경의 변화가 와요. 네. 이제 앞으로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가족을 꾸리려면 언제까지 이 눈을 갖고 있을 수 없다. 아, 영혼을. 네. 그리고 이모님과 사촌 누나한테 진짜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나 제발 부탁이니까 이 눈 좀 닫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어찌됐든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영안을 닫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돌비는 본인 눈에는 더 이상 이제 영가가 보이지 않게 되더래요. 네. 근데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돌비는 작은 질환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질환이라는 게 돌비님 사시 아시죠? 알죠. 한쪽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있잖아요. 초점이 이제 좀 몰리거나 양쪽으로 벌려지거나, 그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돌비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이 친구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간헐성 외사시. 오. 라는 질환인데 이게 간헐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간헐적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외사시라는 게 밖으로 초점이 나가는 외사시라는 게 있고 안쪽으로 초점이 들어오는 내사시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초점이 밖으로 향해지는 간헐성 외사시라는 질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보면 이 친구가 사시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피곤하다던가 예. 자다가 막 일어났을 때라던가 혹은 술이 많이 먹어서 취했다던가 그러면 그 증상이 나타나더랍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 질환이고 수술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근데 돌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스태미너라던가 이런 거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까지는 안 했답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던 도중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술을 좀 굉장히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갈 때쯤 돼서 택시 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먹었고 굉장히 이제 졸음까지 쏟아지고 있는 찰나에 본인의 한쪽 초점이 이제 바깥으로 자꾸 떨어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떨어짐을 느낄 때마다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뭔가 희끗희끗 보이더래요. 예. 그러고 이제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내가 술 많이 먹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앞으로 이제 줄을 서갖고 보고 있는데 술 취해서 가만히 있으면 꾸벅꾸벅 졸게 되잖아요. 꾸벅 졸았다가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고 앞에 보고 있다가 눈 감길 쯤 돼갖고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런 찰나에 자꾸 그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쪽 면으로 해서 내가 예전에 느꼈던 영가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래요. 예. 이거 뭐지? 나 분명 다 닦였는데 나는 지금 영안이 아닌 건데 나는 정상인 건데 왜 이러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분이 지나서 본인이 강하게 느낄 수가 있더래요.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티커를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떼다 보면은 깨끗이 떼어질 수가 있지만 끝에쯤 돼서 이렇게 톡 뜯어져서 일부분은 남고 큰 스티커 부분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마치 그렇듯이 한쪽 눈의 끝부분만이 영안이 실려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을 때요. 뭐야 이거? 예. 그 순간 소름이 돋더랍니다. 여기 지금 영가 있는 거 맞고 일단 피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갔고 의심이 이제 엄청 많이 든 상황이잖아요.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자기 시야를 돌려서 눈 끝이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이 풍경을 하나 둘씩 보기 시작을 했대요. 정확하더래요. 그쪽만 정확히 마치 한꺼풀이 벗기기 전에 뜯어진 것처럼 그 부분만으로 영가가 보이더랍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돌비는 저랑 통화를 이제 종료를 했어요.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다 보니까 닿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는데 완전히 닫혀진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끝부분에 일부가 남았네요. 예, 마치 스티커를 떼다가 끝부분이 뜯겨진 것 마냥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야, 그분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네요,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나중에 제가 이 친구 이야기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몇 가지 있긴 한데 네. 영가를 보더라도 굉장히 귀찮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당연히 볼 걸 본다는 듯이 그렇게 영가를 봐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이 사람이 영안이 있어서 아니면은 힘들고 피곤해서 보게 되는 영가를 본다고 그 영가가 절대 너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덤벼들진 않아. 근데 네가 그 영가를 보고 겁을 먹거나 흔히 얘기하는 쫄면 귀신같이 알아보고 달려든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근데 안 무서워할 수가 있나? 저도 이제 여러 시참을 듣고 그러다 보면 시들물을 듣다 보면 좀 기가 세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네. 영안이 있어서 귀신을 봤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던가. 그렇죠. 타입이 있죠. 아니면 그런 타입이. 네,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한데 돌비가 저한테 해주는 얘기는 혹여나 보여도 쫀티만 안 내면 괜찮다. 그런다고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진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 게 있어서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한마디로 귀신도 어쨌든 사람이 죽어서 된 존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만만해 보이면 사람도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걔도. 네. 네. 오늘 전설의 배송매님, 바로 전배님께서 이야기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 혹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네. 조인성님 목소리가 오늘 유독 좀 심하게 들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돌비. 아닙니다. 진짜로 제가 착하게 들 정도로 조인성 씨의 그 목소리와 말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아니겠죠? 설마.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소름 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조인성 씨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비슷한 어투와 목소리를 가지신 전설의 배송맨님이실 뿐이죠.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시들무에는 굉장히 성대모사는 안 하시는데 연예인분들과 목소리가 싱크로율이 굉장히 비슷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에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